보면은 북방 민족들 이렇게 쭉 이게 족보예요. 부족들이 어떻게 분화가 됐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캐리가 아이고 잘 안 나오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위에 그타이가 있어요. 이 그타이를 지금은 기타이츠 그래서 중국이라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중국은요 기타이츠가 아니에요. 왜냐 기타이츠는 거란족을 뜻하기 때문에. 거란족하고 우리도 혈혈관계가 있거든요. 족보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국제적으로 중국을 얘기할 땐 그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중국으로 오해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용어를 빨리 고치지 않으면은 큰 역사 왜곡이 될 빌미가 됩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중국을 이야기할 때는 기타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이 12황국의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도 유라시아에 있는 중앙아시아 민족 이름하고 일치가 돼요.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객현 같은 경우는 발음이 굉장히 다른데 이 객현은 쉬워요. 그냥 개쿤이에요, 개쿤. 개쿤이 누구냐면요, 키르키즈입니다. 키르키즈를 개쿤이라 불렀어요, 옛날 때는. 그럼 객현 맞지 않습니까? 그 외에 슈멜은 슈메리, 사나바, 사르마트, 메구리아, 마사게트. 메구리아는 모쿠리도 되죠. 고구려랑 관계했죠. 그 외에 뭐 여기 보면은 일한국 하는데 일은 이거 몽골어냐? 거대한 대한국이란 소리예요. 일한국 다 해석이 가능해요. 전부 다. 그렇다면은 저거를 쓴 사람은 어떻게 저걸 알았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지금도 카자흐스탄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도 저희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 결국 제가 카자흐스탄에 왔는데 카자흐스탄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몽골, 우즈베키스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몰라요.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지금도. 그 정도로 우리 모릅니다. 그럼 그 당시 그분은 어떻게 이거 어떻게 썼을까요? 이거 베끼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지금이야 인터넷을 보고 어느 정도 알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조차 없었고 가난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또 식민지를 당했고 어떻게 저런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그걸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뭔가 원전에서 뭘 보고 베꼈거나 물론 역사는 필사보니까 베끼죠. 어떤 정보나 그러한 거를 알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단군이라 부르는 이름조차도 우리는 그걸 우리 민족의 어떤 시조로 보지만 한민족만의 시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파생어가 너무 많거든요. 무진장 많아요. 네. 만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단어가 조금씩 변해서 그렇지 결국 알고 보면 하나입니다. 그냥. 따라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나라가 봤을 때 단군이라든가 단군조선은 한국인의 역사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는 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유라시아의 모든 국가는 고조선의 휘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라는 식으로 나갑니다. 단군이 지배했다. 저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농경민족적 역사가 아닙니다. 농경민족은 영토를 소유해야 되고 1인 독재 체제로 해서 황제를 중심으로 한 봉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기만민족의 문화는요. 연방체계고요. 왕과 백성의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자, 나갈게요. 뭐냐? 유목민족에게는요. 땅의 소유의 개념은 없어요. 이동을 하기 때문에 봉건문화, 상하계열, 적통, 장자, 혈통 이거는 전부 농경민족의 문화입니다. 한 지역에 오래 살면서 자기들끼리 결혼하면서 그런 계열이 생기고 서열이 생기는 거예요. 유목민은 그게 안 생깁니다. 왜 안 생긴 줄 아십니까? 농경민족과 기만민족의 바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경제수단이 달라서 그래요. 유목민족은 뭐 먹습니까? 고기 먹고 농경민족은 쌀을 먹어요. 물론 유목민족 고기 먹는다고 해서 농사 안 짓는 줄 아시는데 밀농사 짓습니다. 반농 반목이에요. 내가 얘기한 농경민족은 쌀을 먹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독재가 발생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땅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가을에 군대를 딱 보내갖고 세금을 거두면 꼼짝없이 뺏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독재를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내가 자식에게 권력을 물려줘도요, 찍소리도 못해요. 국민들은 말 안 들으면 때려서 죽여버리면 돼. 어차피 그 땅을 못 벗어나니까, 거기서 먹을 게 나니까. 그런데 유목사회는 어떻습니까? 음식이 가축이에요. 내가 독재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가축 갖고 떠나버립니다. 그냥 아이 더러워 진짜 옆 동네로 갈래 하고 가버려요. 저쪽 지배자가 훨씬 착하다더라. 나도 글로 갈래 하고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독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왕이면 유목민족에
어떤 전쟁을 하거나 할 때는요, 꼭 회의를 해야 돼요. 야, 내가 이번에 저쪽에 좀 영토를 좀 확보 좀 해야겠는데 너희들이 좀 도와줬으면 한다. A 부족, B 부족 있으면 부족장들 모아놓고 이번에 내가 전쟁에 이기면은 너한테는 뭘 주고 너한테는 뭘 주고 이렇게 할게.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돼야만 군대를 모을 수 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이겼다 이거 다 내 거 이렇게 못합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나눠줘야 돼요. 이게 바로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유목민이 이미 고대부터 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대 사회에서 우리가 그 얘기하는 고조선 사회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고대 국가로 발전할 때 보통 뭐라고 배워요? 불교의 그 국교화, 장자계승, 율령반포라는 걸 하죠. 이거 하면 고대 국가라 얘기하죠. 이거 현대적 의미로 바꿔보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독재, 즉 장자계승, 그리고 율령반포 법으로 합법화시키고 불교 국교화, 그거를 종교적으로 승인받은 거예요. 왜냐? 샤먼들은 그거 반대했거든요. 안 된다예요. 누구 마음대로 당신 아들이 왕이 돼. 샤머니즘 세계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고대사를 바라볼 때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유목민족의 정서가 아니에요. 더구나 유목민은요, 막내 상속입니다. 장자계승이 아니에요. 그거는 농경민족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장자로 적통을 계승할 수 있습니까? 유목민 정서에서는 아니에요. 기만민족은 그런 적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와 다른 부분의 이 고대사의 해석에서 큰 차이점이 나는 부분입니다. 이게 결코 근데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아요. 그건 제가 나중에 토크쇼 때 얘기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이요. 네. 그래서 하늘을 보면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이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게 유목국가의 통치 시스템이에요. 아까 유목민족도 이동한다고 했죠? 바로 황도, 즉 왕이 사는 중심을 종교 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유목민족들이 이게 반시 방향으로 유목을 하면서 돌아요. 왜 도느냐? 간단합니다. 유라시아가요, 보면은 사막도 있고 산도 있고 초원도 있고 기타 등등의 여러 지형이 존재해요. 그래서 유목하기 좋은 땅과 나쁜 땅이 여러 군데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부족을 사막에다가 계속 살게 하면요, 불만을 하게 되고 결국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야 되는 거예요. 힘든 때 있던 사람들은 살기 좋은데, 살기 좋은 데 있던 애들은 힘든 대로. 이게 돌려줘야 불만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유목민족의 통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디 이 영토의 개념이 있습니까? 그 지역을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여기까지 내 땅, 이거 없어요. 유목민한테는. 그건 농사꾼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건 내가 농사해야 되는 내 땅. 유목민은 그런 생각 없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미국 애들한테 다 죽어버린 겁니다. 왜냐? 아메리칸 인디안은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땅을 갖겠대. 땅을 어떻게 가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불가능하지. 공유니까.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 강의의 내용을 빌려서 유라시아까지 한국의 땅이었다라는 거를 붙이시려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 지금 반대입니다. 왜냐? 공유했었기 때문에. 한국인도 그 땅에서 공유했던 거고 몽골인도 그 땅에서 공유했던 거고 다 공유했던 거예요. 그런 공유했던 시스템을 바로 조선 연방이라고 불렀다고 좀 보는 거예요. 왜냐? 조선이라는 명칭이 이렇게 쫙 전 세계에서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고대로부터 근세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조선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 그 국가의 특징은 뭡니까? 기마민족, 알타이계 언어를 썼고 국가 3분할 통치의 연방 시스템을 가진 다민족 국가였어요. 이게 공통분모예요. 이게 아니면은 조선이라는 이름이 안 붙습니다. 따라서 이게 조선이라는 거는 국가 명칭이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통치 시스템을 말하는 거구나라는 결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금나라조차도 조센이라 불렸습니다. 다른 명칭으로. 정식 명칭은 금,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조센. 카자흐스탄도 공식적으로는 카자흐스탄, 비공식적으로는 주스예요. 헝가리 공식적으로는 헝가리, 비공식적으로는 구스. 그래서 조선이라고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연방 시스템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토지는 공유했다예요. 이 공유의 개념이 아니라 사적인 목적으로 소유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조선 연방, 즉 유목민의 초지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가. 너처럼 그렇게 독식을 하는 놈들은 우리 땅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나가. 나가서 뭐 땅을 갖고 농사를 짓고 뭐 마음대로 해라예요. 하지만 우리 땅에서는 안 된다예요. 너는 반드시 공유를 해야 되고 돌아야 된다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말 안 듣죠? 그러다 보니까 천문을 이용한 겁니다. 너 천손이라며. 천손 민족은 하늘의 이치를 따라야지. 하늘의 별이 돌듯이 너도 그렇게 해야 된대요. 사적인 욕심을 버리고 이 시스템을 따라와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스템은 종교적인 성향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야 말을 듣죠. 이슬람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간다 그러죠.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갑니까? 안 가요. 사막지대는 물이 귀하니까 물이 많이 필요한 돼지를 키우면 안 돼.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러한 방편이 생기는 거예요. 방편. 다음이요. 그래서 파밀리에 이렇게 보고드산을 중심으로, 옛날 땐 보고드산이 성산이었거든요. 반시계 방향으로 유목 생활을 한 거고, 다음이요. 그 다음부터는 사얀산, 바이칼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반시계를 하면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뺑뺑 도는 거예요. 이래야만 문제가 안 생기고 이 유라시아 초원의 모든 민족들이 화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목초지를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쿠릴타이라고 불리는, 그 이전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늘날 쿠릴타이라고 불리는 바로 원탁회의입니다. 원탁이에요. 원탁. 왜 원탁이 아닌 줄 아십니까? 이런 사각형이 아니라 우리는 동등하다예요. 누구도 위아래가 없다예요. 위아래는 누가 만듭니까? 농경민족이 만드는 거예요. 농사꾼들은 도망갈 수 없으니까 황제가 독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하계급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권위주의를 내세우고 위에 아래를 쳐다보죠. 이게 농경민족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유목민족은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네가 그렇게 잘났어? 난 간다예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목민족의 숫자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테이블에 앉아서 좋은 땅, 나쁜 땅을, 강한 민족도 나쁜 땅에서 살아야 되고 약한 민족도 좋은 땅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바로 쿠릴타이예요. 우리가 옛날식 신라로 얘기하면 화백회의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내용은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결정하는 의장이 뭐라고 보면 됩니까? 연방국의 지도자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당군이라든가 그 다음 환웅이라든가 한인시대 때 인물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인물의 이름을 보면요, 다민족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 이름은 몽골식 이름이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 이름은 투르크식 이름이 나타나요. 지도자조차도 다 왜 바뀝니까? 왕통은 혈통을 따라가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불가능하죠. 물론 뛰어나다면 그 자식이 물려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2, 3대까지 못 가죠. 다른 뛰어난 어떤 현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 보고 하라고 결정권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고대 유목민의 통치 시스템입니다. 다음이요.